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정부 서울청사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합격자 명단을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보안 강화를 추진해 왔지만 실제로는 청사 방어와 정보 보안 등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사건의 경위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 주시죠.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지역 인재 7급 공무원 시험이 3월 5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용의자는 3월 5일에 응시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시험일 이전에 2월 말부터 3월 초경에 원래 그 계획은 이 시험지를 훔칠 생각이었죠. 시험지를 먼저 유출해서 아마 높은 성적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이 정부 종합전사 인사혁신처에 3월 초에 이미 그 출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3월 5일 날 이제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성적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3월 26일 저녁 9시 경을 좀 넘어서 이 사무실에 다시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서 담당자의 컴퓨터도 찾고 그 컴퓨터에 그 보안 암호도 뚫고 해서 본인이 마치 합격이 된 것인 양 합격자 명단을 조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인사혁신처에서 그 최종적으로 합격자 명단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3월 30일 알고 경찰에 신고를 4월 1일 날 해서 결국은 4월 4일 날 제주도 자택에서 검거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정부청사를 드나들 수 있었는지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보면은 일단 청사 정문 출입문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또 채용관리과 사무실에도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돼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다 그냥 통과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처음부터 한번 되짚어 보면 지금 그 용의자의 그 진술에 의하면 이른바 1층에 있는 그 체력 단련장 탈의실에서 공무원의 출입증을 이제 3개를 이제 훔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여부는 조금 더 뭐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체력 단련장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앞에 그 1차 문이 있고 또 뒤에 후문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후문은 이렇게 일정한 공무원 신분증을 터치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정부 종합청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내인이 그 출입증을 주고 그다음에 출입증과 플러스 결국은 이제 해당 공무원이 와서 함께 이제 동행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체력 단련장에 접근을 했을 때는 임의적으로 접근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상당히 미스터리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이 훔친 공무원의 출입증을 이용을 해서 그대로 첫 문을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문이 얼굴과 이 사람이 일치하는가를 스크린을 해야 되는데 그 역시 이제 스크린에 통과를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3차는 이 사무실이 있는 도어락이 잠겨져 있을 텐데 어떻게 된 건지 이 도어락도 무용지물로 해서 들어갔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담당자의 컴퓨터가 어떤 곳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용의자의 진술은 홈페이지에 보면 이 시험 담당하는 담당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컴퓨터에 찾아갔다. 그 다음에 이제 암호를 무력화시키고 결국은 이제 명단을 조작을 했던 이와 같은 사건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방어 체제 시스템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앞에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지만 일정 부분 이 안에 취약 시간과 장소 이런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내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아직 한 달 동안 그야말로 10차례 가까이는 아니지만 한 수차례 자유자재로 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취약과 부족한 것을 다 숙지할 수 있도록 그대로 뻥 뚫렸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드나들고 또 담당자의 컴퓨터까지 알아냈다. 상당히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이 공무원 시험을 꼭 되고 싶은 그와 같은 이제 욕심과 동기부여는 있었는데 제가 추정컨대 혹시 이 방어 근무를 했던 과거에 전력이 있는 사람한테 팁을 들었던지 아니면 혹시 우연히 이 공무원 신분증을 습득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고층까지 자유롭게 올라갔을 뿐만이 아니고 야간 장소에 어떻게 도어락까지 암호를 풀고 열었겠느냐. 물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사혁신처가 곧 세종시로 이전을 하는 이 와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 지켜야 할
보안 관리 규정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이사 가는 것까지 이용했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 조력자는 조금 더 조사를 거쳐봐야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컴퓨터에 접근을 일단 했다라고 치더라도 3단계 이 보안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어떻게 통과를 했을까요? 예, 지금 그 수사 과정에서 이제 그 알려진 사항이 이 용의자의 그 PC 노트북을 봤더니 이 이른바 암호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그 같은 프로그램이 그 서너 개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 USB에 그 프로그램을 담아 와서 네. 이 26일 당일날 활용을 했다.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노고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그 이 컴퓨터를 처음에 그 부팅을 할 때 하고 그다음에 그 OS로 작동을 할 때 하고 업무 창이 뜰 때 사실은 그 보안 지침에 의하면 다 다른 암호를 넣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담당 공무원이 좀 불편하니까 한 가지 또 암호만 넣었기 때문에 하나만 암호만 무력화하면 이것은 쉽게 이제 그 운영이 가능하고 또 그 윈도우 운영체계가 아니고 네. OS 운영체제 그 리눅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암호를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접근이 가능한 이와 같은 것을 활용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정부 기관에 있는 다른 그 컴퓨터들도 이처럼 보안에 그 취약한 문제점이 그렇네요. 그대로 노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꼭 안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응시생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혐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주거 침입이죠. 네. 이제 그 이 업무 공간 자체를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위계에 의해서 시험의 실시라고 하는 네. 공무 집행을 방해를 한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주거 침입과 유기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처벌 강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예, 공무 집행 방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 주거 침입 같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장기의 그 2분의 1을 가중하기 때문에 상당히 징역형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과연 그 동기가 무엇이었고, 그다음에 내부 조력자가 또 있었던 것인지, 그다음에 몇 차례 여기에 그 출입했던 것인지 등에 있어서의 그 종합적인 수사 결과에 의해서 양형 상당 부분 네.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 청사 방호나 정보 보안 담당자들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그 담당자가 네. 적극적인 조력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공범으로서 함께 그 처벌할 수가 있고요. 만약 그것은 아니지만 꼭 지켜야 할 공무원의 의무를 완전히 해태했다. 네. 그러면 이제 직무 유기의 가능성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함께 공모를 하기 전에는 행정적 책임, 징계 책임에 국한되지 네. 과연 형사적 처벌까지 물을 수 있는가는 이 사건의 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서 또 황산 테러 사건이 경찰서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네. 정부 공공부처의 허술한 보안 대책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크게 보면 결국 이제 물리적 환경 구조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우리 공공 건물과 시설은 어떻게 본다면 시민 친화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당히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같은 경우는 특정적인 목적만 있는 사람이 특정 공간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서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 중심의 공간 또는 다른 공간을 분리하는 환경 설계 구조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적 보안에 관한 그 인식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업무 중에 그 편리함 또는 내가 이와 같은 직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활용하고 싶다 보니까 지켜야 할 인적 보안 규칙들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하나의 그 관행으로 되어 있다. 예. 사실은 이제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고 2012년도에도 어떤 사람이 고층에 올라가서 소위 말해서 신나 등 방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고 사실 투신을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이 아니었는데 그때만 이제 잠깐 보안 의식이 상당히 강화되었던 것 같고 예. 결국은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켜야 할 소중한 이제 자산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네. 더군다나 지금 테러에 대한 위협뿐만이 아니고 북한에서 한국 국내에 중앙 정부 시설뿐만이 아니고 청와대 타격을 한다 해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이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테러의 경계 수준을 상당히 높게 설정한 단계에서 네.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하는 점에서는 결국은 인적 보안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네. 더군다나 컴퓨터의 보안에 있어서도 2중, 3중의 잠금 장치에 대한 대폭적인 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